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핵심 내용에 대해 Q&A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임차인분들이 계약기간 종료 후 가게를 비워주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권리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건물이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에 적용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인 용도, 실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987년 8월 25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한 사건번호 87-793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에 적용되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만 해당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9억 원 이하,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 4천만 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일시 사용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보증금 이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 보증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입니다. 보증금 이외에 월 차임이 있는 경우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환산 보증금액이 임차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차임 200만 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은 3억 원입니다. 질문입니다. 보증금과 월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을 초과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일부만 적용받습니다. 적용 범위는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등 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 연차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역별 환산 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다면 연장계약 시 임차료 증액 5% 이내에서 인상해야 하는 제한은 없어지며 묵시적 갱신 시 민법 규정을 적용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임대인이 해지 통보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경과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입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안 되면 다른 보호 방법이 없나요? 답변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안 된다면 민법에 따른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상가 건물 소유자와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사람 사이에 전세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해 취득됩니다. 전세금은 전세권을 설정하려는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등기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취득은 상가 건물 임대차 등기를 마쳐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등기에 대한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상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며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처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초과하였다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31일에 대구지법에서 선고한 사건 번호 2003 가단 134010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소액 임차인이란 임차 보증금이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을 말합니다. 2019년 4월 2일에 개정된 금액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년 5,500만원 이하, 부산광역시, 기장구는 제외됩니다.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부산광역시, 기장군을 포함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그 밖의 지역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질문입니다. 경매나 공매 발생 시 소액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얼마인가요? 답변입니다. 서울특별시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1,900만원,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300만원, 기장군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지역은 1,000만원입니다. 질문입니다. 운영하던 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경우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1. 기준 시점은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의 담보물권의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 2001-84-824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3.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즉 건물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4. 임대 건물가액, 여기에는 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이 포함됩니다.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제가 가게를 새로 계약해서 입주했는데 이 경우에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상가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을 계약하고 식당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계약은 촉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현재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장 10년까지는 영업이 가능합니다. 질문입니다. 상가 건물은 통상 2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꼭 2년 계약을 해야만 하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단위 계약도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질문입니다. 임차인으로서 계약 기간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내용 증명이나 문자 또는 녹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대로 증액해줘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증금과 차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5%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는 보증금이나 월차임 각각 5% 증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입니다.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임대해서 사용 중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지나갔습니다. 자동 연장되어 재계약은 하지 않고 월 임대료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기간이 2년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의 사항을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5항을 보시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줘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상가에 처음 들어올 때 2년 계약을 하고 만기가 되어 다시 2년 계약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중도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통고를 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임대인과 합의하에 2년 계약으로 하는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된 사항이 별도로 없다면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유는 총 8가지입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조항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겠습니다 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단순히 재건축 계획이 있어서 연장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신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건물에 대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기하고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임차인도 동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건물이 낡아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임대인 뜻이 아니라 법에 따라 재건축이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2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조항은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질문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 행위로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보는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다음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따르면 1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4가지 사유를 보겠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질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금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사망을 보시면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사망의 규정에 따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평소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새로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은행에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증금 마련도 어렵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임대인에게 얘기해 줘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5항으로 2015년 5월 13일에 신설됐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방해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이에 대해 무조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 4가지 경우입니다. 즉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항은 임대인이 단순히 재임대를 주지 않고 비워 놓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되고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재건축이나 대수선이 진행되고 있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질문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겠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를 보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즉 강행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강행 규정에 약정된 규정은 위반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은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차인은 권리금을 포기하기로 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답변입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임차인이 본인이 들어올 때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건물주 당신이 주시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집주인은 계약서 작성 시에 나는 당신이 권리금 주고 들어온 것은 나는 모른다. 나는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한 조항은 유효합니다. 이 두 개는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질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기간, 즉 현재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도 권리금을 보장해야 하나요? 답변입니다. 기존 하급심 판결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끝나면 권리금을 보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권리금 보호 조항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서 권리금 보호도 계약갱신 청구권 5년만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계약갱신 요구기간과 권리금 보호기간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갱신 요구기간과 별도로 보증금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 중 하나인 계약갱신 요구기간 10년과 권리금 보호기간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 임차인이 잃게 된 권리금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인정된 금액만큼은 보장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신설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신설 조항은 2022년 1월 4일에 신설되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1조의 2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 1항 임차인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조항입니다. 질문입니다. 임차인이 경험상 어려움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전환하려면 전환율은 얼마인가요? 답변입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환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합의하에 가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2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을 살펴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며 1호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호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1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연 1할 2푼 즉 12%입니다. 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2022년 7월 4일 기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는 1.75%이며 여기에 4.5 배수를 곱하면 연 7.87%가 됩니다. 따라서 1호와 2호 중 낮은 비율은 2호이므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은 7.87%가 됩니다.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